여러분,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남은 식재료가 딱 이틀 반, 정확히 계산해서 2.7일치만 남아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일 당장 동네의 모든 마트와 시장이 영영 문을 닫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들려옵니다. 당장 3일 뒤부터는 나와 내 가족이 무엇을 먹고 버텨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 아찔하고 숨막히는 상황. 혹시 그저 유튜브 영상의 과장된 비유로만 들리시나요? 단언컨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수많은 자동차들, 바다 위를 항해하는 거대한 선박들, 그리고 하늘을 지키는 최첨단 무기체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 전체가 실제로 맞닥뜨렸던 등골 서늘하고 참혹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2025년 4월 중국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히토류 수출 허가제를 전격 발동하며 거대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단일 그램의 히토류도 국경을 넘을 수 없게 되면서 전 세계 산업계에는 즉각적인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여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히토류 수입량은 단 2달 만에 76%나 증발해 3월까지 부산항으로 넉넉히 들어오던 물량이 5월에는 10분의 1 토막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수입 물량의 91%가 급감하며 국가의 첨단 부품 공급망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다시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확인된 대한민국의 핵심 히토류 비축량은 고작 2.7일치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목표치인 100일 분량의 불과 2.7%에 그친 처참한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섬뜩하고 명확합니다. 중국이 작심하고 수출 빗장을 완전히 잠그는 순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은 단 3일도 버티지 못하고 싸늘하게 멈춰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체 히토류가 무엇이길래 자동차 부품 좀 못 만드는 것 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토록 공포에 떨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어려운 단어 하나를 아주 쉽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에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히토류. 한자로 희소할 희, 흑토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자연계에 아주 드물게 존재하는 흙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땅속에 흩어져 있는 17가지의 특별한 성질을 가진 희귀 금속들을 뭉뚱그려 부르는 말입니다. 이 금속들은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등 현대 첨단 기기가 작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마법의 가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히토류 중에서도 전 세계가 가장 목을 매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네오디뮴이라는 광물로 만드는 영구 자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시는 혹은 다음 차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실 그 조용하고 빠른 전기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차 안에는 기름을 태우는 시끄러운 엔진 대신 보이지 않는 심장인 EV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쇳덩거리 모터가 전기의 힘을 받아 힘차게 돌아가려면 내부에서 강력한 자기장을 일으켜줄 핵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오디뮴 영구 자석입니다. 이 자석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질긴 천가방에 자석 2개를 맞붙여 놓고 성인 남성 여러 명이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겨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석이 서로를 꽉 붙잡고 버티는 힘에 가방천이 쩍 하고 찢어져 버릴 정도입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믿기지 않는 괴력입니다. 전기차 모터 한 대에는 이 최고급 영구 자석이 2kg 안팎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이 자석이 빠진다면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배터리를 싣고 있어도 그 전기차는 단 1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 전기차뿐이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아 거대한 날개를 돌리는 해상 풍력 발전기의 터빈 속에도 적의 심장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뚫고 들어가는 최첨단 미사일의 정밀 유도 장치에도 심지어 여러분 손안에 얇은 스마트폰을 징징 울리게 하는 진동 모터와 스피커에 이르기까지 이 자석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거대한 공장들과 병원의 정밀 의료기기들, 철통 같은 군사기지가
모두 손톱만한 쇠덩어리 하나에 운명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천하무적 같은 괴물 자석에게도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열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사우나에서는 힘이 풀려 쓰러지듯 자석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단단하게 줄 서 있던 내부의 원자 배열이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 대열이 흐트러지는 순간 가방을 찢어버리던 강력한 자력도 허공으로 연기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자석이 힘을 잃고 단순한 고철덩어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인 문제가 될까요? 이 슈퍼 자석이 가장 맹활약해야 하는 주부대가 바로 자동차의 구동 모터 내부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할 때 모터의 내부는 가볍게 섭씨 150도에서 200도까지 치솟으며 그야말로 펄펄 끓는 생지옥으로 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슈퍼맨을 기껏 고용해놨더니 정작 불이 난 화재 현장에 투입하면 더위를 먹고 가장 먼저 쓰러지는 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공학자들은 한 가지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자석을 가마에 굽기 위해 쇠가루를 반죽할 때 디스프로슘이라는 이름의 아주 희귀한 원소를 듬뿍 섞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디스프로슘이라는 녀석은 모터가 펄펄 끓어도 자석 내부의 원자들이 절대로 흩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해열제이자 접착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증막에서도 힘을 잃지 않게 해주는 신비의 비상약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구세주 같던 디스프로슘이 전 세계 산업의 목줄을 틀어쥔 치명적인 족쇄였기 때문입니다. 디스프로슘은 금값에 버금갈 만큼 비싸고 매장량조차 극도로 희귀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실은 이를 채굴하고 가공할 수 있는 국가가 지구상에 사실상 중국 단 한 곳뿐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생존을 위해 마셔야 할 유일한 생명수의 수도꼭지를 한 국가가 완벽하게 독점해버린 셈입니다. 중국 수뇌부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손에 쥔 이 작고 더러운 흙먼지 같은 폐가 훗날 전 세계의 첨단 산업을 쥐고 흔들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것을 뼛속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023년부터 원료인 광물을 캐는 기술은 물론 그것을 가공하여 자석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제조 기술 자체를 국가 기밀이자 수출 금지 목록에 당당히 올려버렸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프리카 오지를 뒤져 광산을 찾아내더라도 그것을 쓸만한 자석으로 구워내는 마법의 레시피 자체를 영원히 봉인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밀가루를 팔지 않는 것을 넘어 빵을 굽는 오븐의 설계도조차 찢어버린 격입니다. 이 숨막히는 자원 패권 앞에서 세계 최강국 미국마저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급기야 미국 방산업계가 정부를 향해 중국산 자석 사용 금지 법안의 시행을 미뤄달라고 읍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산 자석이 없으면 당장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조차 단 한 대도 제대로 조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성국의 작은 부품 하나에 첨단 무기 생산이 멈춰서며 무릎을 꿇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히토류 몇 그램이 항공모함과 핵미사일을 거느린 초강대국의 숨통을 옥죄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 막다른 길에서 누군가 기적 같은 우회로를 뚫어낸다면 어떨까요? 비싼 디스프로슘 없이도 뜨거운 고열을 견뎌내는 기술을 발명한다면 말입니다. 그 나라는 단숨에 전 세계 군사력과 경제력의 판도를 바꾸고 모든 선진국이 애원하며 줄을 서는 게임 체인저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뜻밖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대한민국의 한 실험실에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재료공학의 자존심, 이정구 박사입니다. 모두가 유망한 연구를 쫓아 떠날 때 그는 무려 20년 전부터 묵묵히 히토류 자석이라는 외로운 가시밭길을 홀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중국의 행보를 주시하며 머지않아 히토류가 거대한 무기로 돌변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디스프로슘을 거의 쓰지 않고도
펄펄 끓는 열기를 견뎌내는 자석을 우리 손으로 먼저 개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며 비웃었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는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실험실에 스스로 가뒀습니다. 수천 번의 끔찍한 실패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상식을 깨는 역발상을 끄집어냅니다. 기존 전 세계 거대 기업들은 자석이 고열을 견디게 하려고 비싼 디스프로슘을 초기 반죽에 통째로 쏟아부었습니다. 어디가 약해질지 몰라 무작정 전체에 약을 바른 셈이라 효율은 극악이었고 비용은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이정구 박사는 이 고정관념을 완벽히 뒤집었습니다. 완성된 일반 자석 겉면에 특수 물질을 전체 무게의 고작 3%만 얇게 바르고 가마에 구웠습니다. 김장배추에 소금물이 서서히 스며들듯 겉에 바른 물질이 열을 받으며 자석 내부에 가장 취약한 경계선으로만 파고드는 입게 확산 공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물질은 틈새를 꽉 붙잡아 철근 콘크리트 같은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비싼 재료로 전체를 도배하는 낭비를 없애고 가장 약한 부분만 정확히 찾아내 보강한 완벽한 예술,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 기술의 탄생이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250도가 넘는 가혹한 불가마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일반 최고급 자석과 이 박사의 자석을 단 1분간 넣었다 빼자 일반 자석은 구조가 붕괴하며 단 1g의 쇠구슬도 들지 못하는 고철로 변했습니다. 반면 이 박사의 자석은 그 뜨거운 열기를 겪고도 100g의 묵직한 쇠구슬을 끄떡없이 매달며 원래 자력의 절반을 악착같이 지켜냈습니다. 모두가 무모하다며 손가락질할 때 묵묵히 버텨온 한 과학자의 20년 청춘이 조국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통쾌한 반전은 곧바로 국내 유일의 연구자석 기업에 전격 이전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량 수입을 의존해야 했던 굴욕적인 사슬을 끊고 단숨에 80%까지 국산화하는 기적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자원의 인질이 스스로 감옥 창살을 부수고 당당히 걸어나온 격입니다. 나아가 다른 나라가 베끼지 못하도록 강력한 특허에 성벽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가벼운 몸풀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조그만 자석에서 파생된 기술이 6G 초고속 통신망과 스텔스 전투기라는 미래 전장의 한가운데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석 안의 입자들은 외부 전자파와 부딪히면 맹렬하게 진동하며 에너지를 내고 이를 뜨거운 열로 태워 없앱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집어삼켜 흔적도 없이 증발시키는 무서운 원리입니다. 이정구 박사는 이를 응용해 세계 최초로 넓은 대역의 전파를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괴물 같은 흡수 소재를 탄생시켰습니다. 곧 다가올 6G 시대, 공중에서 극심하게 충돌할 수억 개의 전파와 불필요한 잡음을 이 신소재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제거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신호 오류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군사기술의 끝판왕인 스텔스 도료로 직행했습니다. 적의 레이더 전파를 튕겨내는 대신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공기 중으로 소멸시키는 무서운 기술입니다. 국산 전투기나 함정 표면에 이 특수 페인트를 칠하기만 하면 적의 레이더망에서 거대한 무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전기차 모터 효율을 높이려던 작은 연구가 통신과 국방 주권이라는 거대한 두 줄기로 뻗어나간 완벽한 나비 효과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의 금기마저 산산조각 낸 또 다른 천재들이 등장합니다. 창원 한국재료연구원의 최철진 박사와 박지훈, 김종우 박사팀은 아예 히토류를 단 1g도 섞지 않고 세계 최강의 자석을 만들겠다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히토류 없이는 자석 구조를 세울 수 없다는 지난 50년간의 물리학 정설에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도망치던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최철진 박사는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들이 매달린 것은 망간과 비스무스를 결합한 비히토류 자석 MNBI 자석이었습니다. 이 자석은 기괴하고도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습니다.
최고급 너디뮴 자석조차 펄펄 끓는 200도의 열기 앞에서는 힘없이 쓰러지지만 이 녀석은 정반대입니다. 주변 온도가 100도씩 오를 때마다 버텨내는 힘이 무섭게 치솟더니 무려 440도의 지옥 같은 용광로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텨냅니다.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들수록 오히려 자력이 거대해지는 기적의 돌연변이입니다. 하지만 이를 빚어내는 과정은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플라즈마 공법과 저온 소결 공정이라는 새로운 마법을 완성했습니다. 소결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찰흙을 정교하게 빚어 뜨거운 감에 넣고 구우면 아주 단단한 도자기가 되듯 미세한 금속 가루들을 열과 압력으로 빈틈없이 꽉꽉 뭉쳐 단단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정밀한 도자기 굽기 공정을 완벽하게 통제해낸 결과 이 비히토류 자석의 위력은 자석의 마력이라 불리는 최대 자기 에너지 적수치에서 무려 10.5mg이라는 전무후무한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자본과 일본의 끈질긴 기술력을 보기 좋게 따돌리고 대한민국 창원의 과학자들이 거머쥔 위대한 성배였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 한국을 주목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이 영웅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시계를 잠시 되돌려 지난 2024년 이전 정부 시절의 일입니다. 바로 국가연구개발 예산, 이른바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가기초소재 연구는 끓는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익어버리는 컵라면이 아닙니다. 20년 앞을 내다보고 묵묵히 기다려 주어야만 열매를 맺는 기나긴 예술입니다. 과학기술은 컴퓨터 파일처럼 클릭 한 번으로 복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번 실패하며 굳은 살이 박힌 과학자의 투박한 손끝에만 남아 전수되는 유산입니다. 이들이 당장 내일의 연구비를 걱정하며 짐을 싸서 떠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기술도 영원히 허공으로 증발해버릴 아찔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은 벼랑 끝 절망 속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납니다. 이 뼈아픈 위기를 타개할 거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첨단 소재 기술이 곧 국가 안보이자 생존임을 뼈저리게 직감한 이번 정부가 강력하고 폭발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삭감됐던 R&D 예산을 단순히 예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과학기술과 기초소재 분야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숨막히던 연구실의 불이 다시 켜졌고 씁쓸히 짐을 싸려던 연구자들은 국가의 든든한 약속을 믿고 다시 펄펄 끓는 가마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독점의 이빨을 드러내며 숨통을 조여오고 미국과 일본은 천문학적인 자본으로 우리의 등을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낼 유일한 무기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자원 한 줌 나지 않는 척박한 이 나라가 전 세계 틈바구니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모두가 안 된다고 비웃을 때 20년, 30년을 홀로 어두운 방에서 버텨낸 과학자들의 지독한 고집 덕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 밤에도 좁은 연구실 어딘가에서는 온도를 단 0.1도라도 더 정확히 맞추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자원 공급망이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진짜 힘은 바로 이 이름 없는 연구자들의 땀방울입니다. 그들의 치열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원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눈물겹고도 통쾌한 서사시가 여러분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뜨겁게 달구었다면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함성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뜨거운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과 따뜻한 시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실험실 구석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벼려내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에게는 가장 거대하고 든든한 예산이자 힘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